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 0.35% 상승해서 325.09. 오늘 잠시 322.03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 감아 올렸어요. 3포죠, 3포. 예? 322.03이니까 거의 이제 3포예요, 3포. 1%는 안 되고, 그쵸?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일 이제 322.03 아래에서 끝나느냐, 위에서 끝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다른 건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뭐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월봉도 상단선 아래고, 분기봉도 상단선 아래고, 뭐, 상단선 딱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월봉이 종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래량도 다 늘었고, 주봉은 지금 볼린저 밴드, 여기, P4죠? 여기 맞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올라도 하는 수 없죠? 예? 주봉만 봤을 때는 뭐 상승해도 하는 수 없습니다.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하방 추천 못해요. 자, 이 상태로 다음 주가 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이게 뭐냐?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리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리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 아주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깨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깨면 이제 하방이 되는 거고,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실 거면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제가 봤을 때는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요. 상단선이 아직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목요일인데 59% 나왔습니다. 59%. 59.98이니까 거래량이 감소할 거고, 다음 주도 감소할 거예요. 다음 주가 늘어난다? 그러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이번 주는 5거래일이고, 다음 주는 3거래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일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거래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고, 5월 두 번째 주부터 이제 거래량을 늘리기 유리한 상황이 옵니다. 이대로 끝나면 추세 붕괴됩니다. 추세가 붕괴돼요.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하락하면 이제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어쨌든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뭐 여기서 더 내린다 그러면 더 유리하겠죠. 자, 일봉은 딱 매수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락시킬 거면 내일 개파라 와야 돼요. 만약에 내일 하락시키고 싶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개파락이 와야 됩니다. 개파락이. 등가로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여기 323.63 아래로 내려오면 감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일봉은 상방에 유리하고 주봉도 상방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은 상방에 유리하도록 차트를 그렸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걸 하락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개파락을 해야 한다라는 건 감안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 거의 끝났죠? 하락 추세 거의 끝났어요. 거꾸로잖아요. 여기는
상승 추세가 거의 끝났고 여기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선물. 월봉. 종가가 얼마냐? 323.70이에요. 23.70. 그러니까 2포죠, 2포. 예? 선물은 2포밖에 안 돼요, 거리가. 323.70이니까, 현물은 3포인데, 현물은 2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그쵸? 3포 이상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선물은 2포만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전월 종가보다 낮게 끝나는 게 불가능하냐? 2포 정도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3포면 좀 아리까리한데 2포는 사실 가시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시권에 있다. 그래서 내일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뭐 왈가왈부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고, 지금 주봉은 매수자에게 유리해요. 저 매도 얘기 안 하잖아요.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요. 상방에 유리해요. 맞는 건 맞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방에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는 상방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월말까지는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차트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다. 코스피 200 지수에 제가 3일봉을 보여드릴 텐데, 3일봉. 3일봉인데요. 일봉, 이거 3일봉. 3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잠깐만요. 이걸로 봐야 되겠다. 3일봉. 자, 보세요. 이게 솔직히 진짜 장난이 아니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장난이. 자, 2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끝난 날이죠. 오늘이 3일봉이 끝났다고.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자, 여기 하단선 있었죠? 하단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만 하단선이 있는 게 아니야. 3일봉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 하단선 밑에니까 끌어올리는 힘은 다 작용할 거 아니에요. 주봉도 끌어올리고 뭐 다 끌어올렸다고 지금. 심지어 일봉도 끌어올렸어요. 근데 끌어올린 것 치고는 많이 안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인데, 눌렀다가 이렇게 하단선 근처에서 끝났으니까, 이건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아래로 누워. 그죠? 요건 P5고 이건 T5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다 아래로 누웠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상단선 내려오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끝났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도는 계속 내려요. 고가 투자 심도 이제 계속 내릴 거라고. 보이시죠? 1, 5개. 조금 더 넓혀서 자세히 볼까요? 지금 계속 제가 3일봉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된 게 나쁘진 않다고요. 나쁘지 않다고.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나쁘지 않다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가 4월 28일이고 여기가 5월 31일. 자, 3일봉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월 두 번째 거래일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자 하락 구간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고가는 이미 내렸어요.
고가는 내렸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봉 곱하기 3거래일이죠. 3거래일이니까 21거래일. 그죠? 그럼 21거래일이면 이건 무조건 한 달이지. 예? 무조건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개월 동안 고가 투자 심도는 계속 내려요. 예? 1개월 동안 계속 내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방이라고요. 고가는 저가랑 종가는 아직 안 내렸어. 어차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종가, 여기 저가잖아요. 추세는 다 들어 누웠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저가를 깨잖아요.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여기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6거래일 안에 현재 만들어진 저가를 깨야 돼요. 앞으로 6거래일 안에 현재 만들어진 저가를 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에서 저가만 하락시키면 여기도 5월 말까지는 하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종가도 비슷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만들어진 저가 있죠. 얘를 깨야 돼. 예. 근데 결국 얘가 이번 주 주봉일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주봉의 저가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하락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내일 깨지면 주봉의 저가가 낮아지면서 종가랑 저가랑 가까워진 상태로 종가가 끝날 거예요. 4월 봉이. 그러면 저는 계속 하락이 나올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3일봉이 이걸 깬다라는 거는 주봉도 계속 내려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3일봉이 현재 만들어진 저가, 이게 수치가 얼마냐면 321.18입니다. 이걸 깨야 돼요. 이걸 깨면 하락 시작이에요. 321.18을 붕괴하면 하락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수치가 그 전분기 종가보다 낮고 이 수치가 기준선 26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다시 깬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어쨌든 321.18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는 3일봉을 하락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3일봉이 하락을 시작할 경우에 5월 말까지, 그러니까 5월달 내내 하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버텨서 5월 말까지만 내려주면 5월 말부터는 이제 주봉이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는 이제 다음 봉부터, 고가는 뭐 올라도 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고가는 끝났어요. 고가는 끝났고 저가와 종가가 상승하는 봉이 이제 나오면 하락 시작하는 구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당장 생각한다면 상방이 유리하죠. 자, 돈 흐름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1777억 매수, 외국인이 2804억 매수, 기관이 4742억 매도. 자, 외국인이 계속 사요. 외국인이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판단이겠죠.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외국인은 아직 하방 아니다. 하지만 선물은 판다. 선물은 4055억을 팔았습니다. 4055억. 어떤 변화가 있냐면 3월 10일부터죠. 3월 10일부터 오늘 이제 순매도로 바꿨죠.
예, 선물 순매도로 바꿨습니다. 근데 개인이 아직 매수를 들고 있어요. 예, 아니 매도를 개인이 매도를 들고 있으면 못 믿죠. 예? 지금 몇 번 당했는데 개인이 지금 매도를 풀어야 되는데 매도를 들고 있으면 계속 이제 끌어올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로 바꿨지만 아직 좀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뭐 하루에 2조 2천억을 매도해도 급등했는데 지금 뭐 1778억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또 매도로 돌려놨다라는 거, 예? 매도로 돌려놨다라는 건 이제 나름 의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현물은 9,658억, 예, 외국인은 1조 6,731억인데,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이제 현물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내리기가 어렵죠. 예? 이게 외국인이 팔아야 내리는데, 예,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으니까 누르긴 하지만 내리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지금 9,658억을 매도했는데 매도 금액 치고는 작아요. 예, 매도 금액 치고는 크지 않다는 거죠. 뭐 1월달처럼 막 6조? 예?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누르는 힘도 이제 부실한 거죠. 예. 누르는 힘도 부실하다. 올리지도 못하는데 누르는 것도 아닌 거죠. 지금 6조 2천억이잖아요. 한 달 동안에 6조 2천억, 여기 6조 3천억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오늘까지 보면 여기는 이제 8조 7천억을 샀잖아요. 근데 여기는 6조 5천억이니까 변화가 없어. 예? 그러니까 개인은 1월 대비해서 변화한 게 없어요. 예,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건 다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받고 있는 거죠. 예,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대충 2조 5천억 정도? 예. 그러니까 2조 원대를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하게 매수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계속 매수하면서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실제로 1월달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오른 게 아니라 조금씩 상승만 하고 있어요. 자, 1월달에 종가가 얼마냐? 317입니다. 1월달 종가가 317이에요. 네. 1월달 종가가 317이고 4월달 저가가 317이에요. 그러니까 종가랑 저가랑 별로 차이가 없죠. 현재 325잖아요. 325. 그러면 317에서 325니까 8포인트. 3개월 동안 8포인트 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지금 뭐 상승장이라고, 예? 고포수 죽었다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예. 8포인트 올랐다고 3개월 동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은 있는데 막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죠. 다우 선물은 지금 뭐 52포인트 상승하고 있고 0.16%. 예, 나스닥 선물만 119포인트 0.93% 오르고 있어요. 지금 뭐 실적 발표한다고 계속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뭐 실적 잘 나왔다고 지금 뭐 계속, 예, 갭상승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주봉이 워낙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저렇게 오른다고 해도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오르는 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미국 증시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예, 잘 눌러주면 이제 하락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이틀 동안 이제 또 감아 올리면,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다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하루 남았어요. 예. 오늘 미장 내리면 국장도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하락을 한다고 해도 저는 5월 초에는 개파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등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차트의 구조라면 반등이 먼저 나와야 돼. 예? 반등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이 와야 내려가기에 유리할 거예요. 그냥 누르고 내려가면, 예,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방을 보고 있지만 5월 초에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종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올 거고,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용인한 뒤에 그 다음에 하락이 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 내용 중에 FRC, FRC죠. 그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었죠. 많이 줄었다고. 그게 뭐였죠? 계좌? 뱅크런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잔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이제 내용의 정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은행, 미국 은행 쪽이 아직 안전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이전에 발표한 그 정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머지않은 시간 안에 제 생각으로는 FRC는 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계좌에 있는 돈 빼나가는데 버틸 여력이 있을까 싶은 거죠. 더군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FRC 은행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거기다 돈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보고 저축은행 문제 있다라 그러면 당장 빼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고거든요. 또 모바일로 계좌 이체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어제의 그런 내용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나스닥이 오르고 내리고는 두 번째 문제야. 그거는 실적에 대한 문제니까 실적 좋으면 오르고 나중에 실적 나쁘면 내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3월 달에 해결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정작 어제 다우지수는 내렸잖아요. 어제 다우지수는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우지수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어쨌든 도사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그런 종목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가 실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상당한 의미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표면화 될 거냐, 표면화 될 거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FRC만 해당되겠어요? 나머지 은행들도 똑같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고객이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저 같으면 계속 대형 은행 쪽으로 돈을 옮기려는 시도는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좌의 잔고가 계속 줄어들면 이게 이제 뱅크런 때문에 보유해야 되는 그 현금의 비중이 높아질 거고, 그럼 결국 대출도 못할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은행업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게 언제쯤 노골적으로 표면화될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행 하나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런 은행이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거기까지. 하지만 오늘하고 내일 미국 주식이 오르지 않고 좀 잘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이렇지만 실제 환경은 올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올리지 않을 만한 외부적인 악재가 좀 터져주면 어떨까라는 기대까지만 해봅니다. 자, 오늘 결과만 보면 선물은 2포, 현물은 3포의 공간을 두고 이걸 하락할 거냐 상승할 거냐는 이제 내일 결정할 건데, 등가로 보면 상방이 유리하고 개파락이 나와야 어쨌든 하방이 유리해진다 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하락을 해서 322.03 아래에서 끝난다고 해도 저는 5월 초에 개파락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상방으로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상방으로. 제가 하방을 보는 사람이지만 상방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윗꼬리를 그려야 돼요. 지금 만들어진 봉 구조로 바로 누르긴 어려워요. 지금의 월봉의 형태를 가지고는 바로 못 누른다고.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먼저 나왔다가 재차 누르는 형태로 가는 게 저는 이제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필요해요. 지금 형태의 봉이라면 윗꼬리를 그려놓고 내리는 게 훨씬 더 그냥 내리는 것보다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좀 괴롭더라도 어쩔 수 없이 윗꼬리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